오늘은 남편 동원이의 장례식이다. 명숙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표정은 의외로 차분하다. 명수가 그래도 좋은 남편 두고 평생 복 많이 받고 살았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명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지. 우리 동원이는 40년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명숙의 마음속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평생 바람 한 번 피우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한 달도 빠뜨린 적 없던 든든한 가장. 어머니 좀 드세요. 딸 소영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소영도 검은 정장을 입고 차분한 표정이다. 변호사답게 침착하게 장례 절차를 챙기고 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동원이의 직장 동료들, 동네 주민들, 친척들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로 낯선 여자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였다. 명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저 사람들 누구지? 우리 동원이 아는 사람들인가?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동원이가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와 남자는 조용히 명숙 앞으로 다가왔다. 명숙은 예의상 일어나 인사를 받을 준비를 했다. 저희도 유가족입니다. 여자의 말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명숙은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한영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태민이고요. 고인의 아들입니다. 태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이 한 장 들려 있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명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소영도 깜짝 놀라 일어섰다. 어머님, 저런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 소영이 명숙을 감싸며 말했다. 하지만 태민은 차분히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동원이와 갓난아기를 안은 영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명숙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분명히 동원이었다. 젊은 시절의 동원이가 틀림없었다. 이럴 수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주민회장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다. 아, 저 여자 맞네. 내가 몇 번 봤어. 동원이하고 같이 다니는 걸 말이야. 철수의 말에 명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철수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 명숙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가끔 동원이가 저 여자하고 함께 있는 걸 봤거든. 명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소영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집안의 또 다른 아내였어요. 동원 씨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렸다. 명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명숙의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끔 늦게 들어오던 밤들, 설명할 수 없는 출장들. 설마, 정말 설마.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어머님, 차라도 드세요. 소영이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지만 명숙은 받을 기력도 없었다. 소영아, 정말일까? 내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어머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사진 하나로는. 소영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다. 소영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유품 정리부터 하죠.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소영은 동원이의 서재로 향했다. 명숙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갔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회사 서류들, 낡은 수첩들, 그리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소영의 손에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다. 명숙이 모르는 통장이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통장이네. 소영이 통장을 펼쳐보았다.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받는 사람 이름은 한영자였다. 20년간 매월 200만 원씩. 명숙은 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명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내가 내 전부야. 동원이가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결혼기념일마다 생일마다 해주던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버지가 정말로. 소영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20년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인생이 뭐였지? 40년이 뭐였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다. 평생 믿어온 남편이 거짓말쟁이였다는 현실. 자신이 바보였다는 자괴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뭘 못했길래. 다음 날 오전 영자와 태민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동행했다. 저희가 어제 충격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명숙은 부순 눈으로 영자를 바라보았다. 동원 씨가 태민이를 친자로 인정했어요. 서류도 있습니다. 영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친생자인지 신고서. 이게 뭐죠? 소영이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된 정식 서류였다. 법적으로 태민이는 아버지의 상속인이에요. 영자 측 변호사가 말했다. 혼외자라도 친생자 인지를 받으면 상속권이 동일합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50%, 자녀들이 50%를 나눠 갖게 됩니다. 명숙의 머리가 띵했다. 그럼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소영이 맞받아쳤다. 잠깐요. 서류 진위부터 확인해 봐야죠. 위조일 수도 있어요. 위조라뇨?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존재만은 인정받고 싶어요. 30년 넘게 숨어 살았거든요. 태민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배어 있었다. 대학 등록금도 아버지가 주셨어요. 취업 준비할 때도 도움을 받았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었어요. 명숙은 태민을 바라보았다. 자세히 보니 동원이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다. 어머님,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친생자 인지가 강제로 된 건지 확인하면. 소영이 명숙의 귀에 속삭였다. 하지만 명숙은 이미 지쳐버린 상태였다.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합의를 보죠. 영자가 제안했다. 재산의 4분의 1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죠.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4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이 계속 몰려왔다. 정말 나는 바보였을까? 새벽 3시 명숙은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갔다. 뭔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았다. 책장 뒤쪽 잘 안 보이는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상자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동원이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았다. 명수가
이 편지를 내가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일을 이제야 털어놓는다. 명숙의 손이 떨렸다. 젊은 시절 실수로 영자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태민이라는 아이다. 나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너와 소영이를 버릴 수도 없었다.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20년간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다. 너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너뿐이었다. 이 말이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이다. 편지를 읽을수록 명숙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다. 원망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었다. 태민이는 착한 아이다.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소영이와 태민이가 만나면 좋겠다. 둘 다 내 자식이니까. 마지막 줄이 명숙의 가슴을 찔렀다. 명숙아, 평생 고마웠다. 너 같은 아내를 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 용서해달라. 명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정말 몰랐구나. 20년간 이런 짐을 혼자 지고 살았구나. 화가 나야 할 텐데 오히려 남편이 불쌍했다. 두 가정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숙의 마음속에서는 용서와 원망이 계속 싸우고 있었다. 편지 뒤에는 태민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동원이가 몰래 간직하고 있던 아들의 성장 기록이었다. 정말로 닮았네. 태민의 어린 시절 사진은 소영이와도 닮아 있었다. 남매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명숙은 영자와 태민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집에서 만났다.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다. 어제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명숙의 말에 영자의 표정이 변했다. 편지요? 태민 씨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미안해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편지까지 남기셨다니. 태민 씨 아버지 닮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명숙의 말에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정말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거든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들은 아버지와 함께 야구 보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어요. 명절에도 혼자였고요. 명숙의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대학은 다녔잖아요. 남편이 등록금을 줬다면서요? 네, 하지만 그게 다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영자도 입을 열었다. 저도 미안해요. 남편 있는 사람을 빼앗은 것 같아서. 하지만 동원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명숙은 영자를 바라보았다. 원망스럽긴 했지만 미움만은 들지 않았다. 20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명절엔 항상 혼자였고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가야 했고 그래도 동원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소영이 말했다. 법적으로는 태민 씨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고요. 합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명숙은 생각에 잠겼다. 동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분명 태민이를 인정해줬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하죠. 재산의 일부는 태민 씨가 가져가세요. 대신 앞으로 가족으로 지내요. 명숙의 제안에 모두가 놀랐다. 어머님, 소영아, 태민 씨도 내 동생이야. 아버지의 핏줄이잖아. 태민이 명숙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소영과 태민이 함께였다. 아버지, 저예요. 태민이에요. 태민이 묘비 앞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요. 명숙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편지 잘 읽었어요. 20년간 혼자 그런 짐을 지고 살았구나.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이해해요. 남자로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가정을 책임진다는 게.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다. 태민이 좋은 아이예요. 당신 닮아서 착해요. 소영이랑 잘 지낼 것 같아요. 소영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이제 집에 가죠.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명숙이 태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민아, 너도 우리 집이야. 이제부터는. 태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네, 어머님. 세 사람은 묘소를 떠나며 걸었다. 명숙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명숙은 생각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모르는 면이 있었네. 하지만 그게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야. 그리고 태민이라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고,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태민이 잘 돌봐줄게요. 그리고 용서해요. 상속 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명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